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오늘은 5월 8일 CNN 뉴스 정리를 했는데요. 5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 동안 사업이 잘 된 14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크 기업들이 2020년 말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인터넷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언론 담당관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월급이 다른 이유 때문에 두툼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들에게 아무리 완곡히 표현하더라도 암울한 기간이 왔습니다. 해고와 무급휴직이 만연하였고 3월 중순 이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21%나 되면서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이미 경제 침체에 접어드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각 주들이 경제 재개를 시작하더라도 이미 없어진 일자리들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식당과 바, 사무실, 체육관 같은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주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몇몇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이익을 낸 회사들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렉트로닉 아츠, 닌텐도와 같은 게임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최초 인명살상 게임, 축구 게임, 귀여운 동물 게임과 같은 유명 비디오 게임은 탑 게임 회사들에겐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사는 9월에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라는 게임이 콜 오브 듀티라는 제목의 어떤 시리즈 상품보다 최고로 많이 팔려서 작년 안에 매출이 1.26 빌리언 달러인 것에 비해 퍼스트 쿼터 매출이 1.52 빌리언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사는 작년과 비교하면 4, 4분기가 12% 성장했고 피파 게임, 매던 NFL, The Sims 4, 라이크 액티비전 같은 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게 되면서 뭔가 기분 전환거리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닌텐도는 목요일 이익이 41% 올랐고 9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첫 3개월 퍼스트 쿼터의 이익이 지난 쿼터의 3배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올봄 유토피아 섬에서의 게임인 애니멀 크로싱 뉴 호라이즌즈 시리즈의 폭발적인 성공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이 회사는 첫 6주 만에 1,300만 개 이상의 게임이 팔렸고 작년 회기 동안 2,100만 개 이상 팔린 닌텐도 게임기는 구하기 힘들기조차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로락스와 래킷 뱅키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 구석구석 틈새마다 닦고 소독하고 표백하고 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 위생 제품 제조사인 클로락스와 래킷 뱅키솔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클로락스는 작년 1, 4분기 퍼스트 쿼터보다 15% 매출이 성장했다고 지난주 보고했으며 청소용품 와이프스와 표백제가 32%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고양이 배설물이나 그릴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주거용품 쪽에서도 2% 매출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래킷 뱅키스는 라이졸과 데토를 만드는 영국 기업으로 매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쿼터 살균 제품에 대한 수요 폭증으로 13.5% 매출이 올랐고 닐슨이라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작년 이 시기에 비해서 3, 4월에 공기살균제가 230.5% 매출이 늘었고 다용도 세정제는 109.1%나 늘었다고 합니다. 펠로탄은 실내용 자전거나 트레드밀과 같이 실내 운동기구 제조사입니다. 수요일 발표에 의하면 퍼스트 쿼터가 예상대로 매출이 폭발했고 고객의 충성도로 인해 수요가 더 이상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올해 꾸준한 증가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블릭스 크로거라는 그로서리 스토어입니다. 생필품과 식품에 대한 요구는 전국에서 가장 큰 식료품 점들에게도 큰 이익을 주었는데요. 필수 산업이라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퓨블릭스는 최근 1, 4분기 매출이 10% 상승해 10억 불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크로거는 또한 팬데믹으로 계속된 영업으로 3월에 적어도 30% 매출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아이템은 포장된 식사, 청소용품, 휴지용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퍼스트 쿼터 매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비욘드 밋이라는 회사입니다. 비욘드 밋은 퍼스트 쿼터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고 화요일 회계보고를 했습니다. 퍼스트 쿼터는 매출이 작년 40.2 밀리언 달러에서 97.1 밀리언 달러로 141% 성장했으며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CEO 이튼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미국 내 소매점 매출은 157%나 성장했습니다. 공장 중심의 육류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미국의 육류 부족을 겪으면서 강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M입니다. 아시다시피 3M은 바이러스가 의료인들에게 필요한 가운이나 N95 마스크를 제조해서 공급해놓은 회사로 개인 위생용품 매출 성장에 박차를 가해줬고 1사분기 매출, 퍼스트 쿼터 매출이 3% 증가해 8.8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건강용품 분야 매출로는 21% 성장했으며 스카치 브라이트 스폰지와 같은 소비재는 4.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웨이페어와 오버스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 뭔가 새로움을 찾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페어는 퍼스트 쿼터 매출이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소매업인 이 회사는 신규 주문이나 재구매의 가속화를 보았고 주문 건수도 21% 증가해서 9.9 밀리언 달러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슬랙 앤 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슬랙과 줌은 원격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툴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슬랙은 9,000명의 유료 회원이 새로 생겼는데요. 전년도 1사분기 쿼터에 비해서 80% 성장했고 2월 1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주로 이 유료 회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회원들을 증가시키고 있고 회원들도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보내는 개인의 메시지 개수도 세계적으로 평균 2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줌은 화상회의 툴로 가장 최고의 브랜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대두되었습니다. 줌은 3월에 하루 평균 300밀리언의 회의를 연결해 주었으며 주식 가격은 무려 120% 상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크 기업들이 2020년 말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각 주들마다 경제 재개를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점점 많은 수의 대형 테크 기업들은 가을이나 심지어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직원은 올해 말까지 이어갈 수 있으며 아무리 빨라야 7월 6일까지 사무실 대부분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구글 직원들도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 같다고 목요일 CEO 수누라 피차이가 전 회사 규모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보도의 정확성을 확인해 주었으며 전에는 6월 1일까지 재택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로우 CEO이자 코파운더인 리치 발트는 재택근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지난 2달간 완전히 바뀌어져서 미래의 업무와 또 집에 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트윗을 하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당신의 비밀번호가 인터넷 암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거래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줌은 사용자 정보를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줘버린 여러 회사들의 리스트에 이름을 얹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상회의 플랫폼 50만 건 이상의 로그인 정보가 인터넷 암시장에서 발견되거나 거의 무료와 마찬가지로 제공되었습니다. 어떤 사용자들은 이렇게 된 회사를 비난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인터넷은 법의 사각지대고 더 나은 암호를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줌은 사용자 정보를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줘버린 여러 회사들 리스트에 이름을 얹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상회의 플랫폼 50만 건 이상의 로그인 정보가 인터넷 암시장에서 발견되거나 거의 무료와 마찬가지로 제공되었습니다. 어떤 사용자들은 이렇게 된 회사를 비난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인터넷은 법의 사각지대이고 더 나은 암호를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억 개의 계정이 피싱, 멀웨어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격을 통해 정보 훼손을 당합니다.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인 Privacy Rights Clearinghouse의 집계에 따르면 2005년 이후로 11.6 빌리언 이상의 기록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줌 계정들은 각기 1펜이 겨우 잴 정도나 하겠지만 특히 더 민감한 정보들이 생길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아로아는 금융정보나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암호가 개당 1000불에 팔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취약점의 근본 원인은 여러 계정의 같은 암호를, 심지어 암호가 뚫린 경우에도 그 암호를 계속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73%의 계정이 복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암호가 훼손당하지 않았다면 덜 평범한 암호를 사용하거나 각 계정별로 다른 암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몇몇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터트는 한 가지 쉬운 방법으로 한 단어보다는 적어도 15자 이상 되는 전체 문장을 만드는 것이나 단어 숫자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단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신에 My favorite sports team is the San Francisco Giants 같은 걸 사용해서 긴 문장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암호를 암기하기 힘든 사람들은 First Password, Last Pass, Dashlane과 같은 암호 매니징 서비스, 즉 여러 개의 암호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함으로 계속 타이핑할 필요가 없고 자동적으로 계정마다 다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심지어 그런 서비스들 중 하나인 레스트패스가 2015년 해커들이 이메일이나 암호 정보로 뚫렸듯이 가끔은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2개 이상의 이중 인증 확인, 즉 지문 확인이나 이메일 전송으로 받는 일회용 인증번호와 같이 추가적인 외부 인증을 요구해도 좋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언론 담당관인 밀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담당관인 밀러가 본인과는 접촉이 없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밀러는 언론 관계자들과도 자주 만났고 지금 백악관은 기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 직원이 CNN 짐 어카스타에게 전했습니다. 펜스의 언론 담당관인 캐티 밀러는 트럼프의 수석 보좌관인 스테펜 밀러와 결혼했으며 이 사항은 금요일 아침 펜스가 아이오와로 떠날 때까지 1시간이 지연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외곽 조인트 베이스 앤드류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 전 사람들이 에어포스 2에 있었습니다. 행정부 고위관리는 에어포스 2에 타고 있던 언론팀에 말하기를 펜스 직원의 이름을 대지는 않고 목요일엔 음성 판정이었지만 금요일 오전에 다시 양성 판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없었던 밀러는 아마도 그날 여행이 계획된 6명과도 접촉했을지도 몰라 이륙 전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언론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렸던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는 코로나에 감염되었었는데 다시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금요일 오후에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월급이 두툼해졌는데 이게 꼭 좋은 이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월급이 다른 이유로 두툼해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월급이 훨씬 더 두둑해졌다. 그러나 기대처럼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시간당 임금이 3월에서 4월 사이 4.7% 상승했고 지난 12개월부터 평균 월별 상승률 0.3%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1년 전보다 거의 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작년 연평균 3.5%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거액의 임금 증가로 인한 원인이 살펴보면 내용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제일 먼저 팬데믹에서 해고되고 무급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4월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달 20.5 밀리언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실업률은 무려 14.7%나 뛰었습니다. 월급 인상은 고용보고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고소득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지켰고 이것이 임금 자료를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임금 상승은 평원기에는 가장 최초의 물가 상승 전조입니다. 큰 의문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며 뉴튼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사의 글로벌 이퀴티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폴 마크함이 말했습니다. 2021년과 그 이후로 재정적 금융적인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고 그것이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량의 자금을 쓰게 될 것이고 물가 상승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원들과 정치인들은 마침내 이러한 사용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고 지금은 그때는 아닙니다. 오는 시점에서 훨씬 더 큰 손실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물가 상승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라고 어떤 것을 하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슈트가 언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CNN 뉴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